대진대학교 2025년 기준 1학년 입학생인 2006년생의 나이로 예시를 들어보면 2070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청년층과 연금을 직접 수령할 이들의 의견 없이 기득권 세대끼리 합의만으로 결정되었다는 건데요. 이는 현재 투표율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진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디오 방송을 통해 목소리를 알리고 있는 DBS의 아나운서 서예서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건 또 다른 느낌이 드네요. 지난 3월 20일 청년층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슈 기억하시나요? 바로 국민연금 개정안입니다. 아마 본인과는 상관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은퇴 후 일정한 급여 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젊을 때 국가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 더는 돈을 벌지 못할 때 나라에서 매달 연금의 형태로 돈을 돌려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연금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험료율, 즉 내는 돈이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됩니다. 현재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오르게 되며 이는 청년층에게 직접적인 부담 증가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 대체율, 즉 받는 돈이 기존 40%에서 43%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되고요. 단계적 인상이 아닌 한 번에 바로 인상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체감이 잘 안 되시죠? 보다 직접적인 금액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은 약 309만 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자영업자 등의 지역 가입자는 전액인 27만 8천 원을, 직장인과 같은 노동자인 직장 가입자는 그 절반인 13만 9천 원을 내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가격도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보험료가 9%에서 13%로 인상을 하게 된다면 2033년에는 지역가입자 40만 2천 원, 직장가입자 20만 1천 원을 내는 겁니다. 이 금액이 매달 나간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나중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었을 땐 기존보다 5,413만 원이 증가해서 총 1억 8,762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내 소득이 더 증가한다? 그럼 그만큼 더 납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받는 금액은 기존보다 2,17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 더 많이 낸 만큼 더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 기금이 소진돼서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드는 의문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은 많이 남았죠. 하지만 이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0세 이상의 국민들은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료를 타가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건데요. 대답부터 해드리자면 아닙니다. 인상된 소득 대체율은 인상이 되는 2026년 이후에 납부를 한 국민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오해로 인한 갈등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원래라면 연금은 2056년 고갈이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8년이 연장된 2064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요. 대진대학교 2025년 기준 1학년 입학생인 2006년생의 나이로 예시를 들어보면 2070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또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5명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접어들며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출산율 기준은 1.2명이에요. 결국 현실적인 출산율에 비례한다면 2064년이 아닌 더 이른 시기에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연금 수령을 할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명시되면서 제도적 신뢰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 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보조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정부의 보조 또한 우리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과 방식인데요. 이는 그의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수급자들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기성세대 연금 수령자들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들은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욱 늘어나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인상되는 13%가 아닌 38%까지 어쩌면 그 이상으로 보험료를 내게 될 수가 있어요. 힘들게 내면서도 연금을 받지 못할 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청년층과 연금을 직접 수령할 이들의 의견 없이 기득권 세대끼리의 합의만으로 결정되었다는 건데요.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기준과 청년 세대의 문제임에도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투표율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30 세대보다는 5060, 3040 세대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투표율 또한 2030 세대보다는 5060 세대가 더 높은데요. 결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유권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의견과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반영되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청년 국회의원 수는 4.7입니다. 높은 연령층의 국회의원보다 현저히 적은 수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이외에도 출산 및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라는 측면에서 좋은 개정안도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지워지지 않는 국민들의 불안감에 정부는 연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자동 조정 장치란 연금 수금액을 물가 상승률, 인구 구조, 재정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출생률이 낮아지고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 받는 연 금액수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이러면 연금의 소진이 2088년까지 미뤄진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낮은 편이기에 자동 삭감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막고 바꾸기 위해서는 학우분들과 같은 청년 세대들이 더욱 이런 사회 문제와 개정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 청년들의 행동만이 다음 세대의 미래 또한 바꿀 수 있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불합리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S의 아나운서 서희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